그것마저 알려주마. 네. 통상은 주 초에 이런 여론조사가 발표되는데 저희는 주 중에 여론조사를 한번 발표하고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에서 다루지 않는 틈새에 있는 여론을 저희가 전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것마저 알려주마.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계속 여론의 등락폭이라는 게 뭐 0.5, 1% 이렇게 해서 분석해서 할 내용이 없다고 항상 답답해 하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등락폭이 있을 정도의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죠? 변동이 많습니다. 네. 6차 핵실험도 있고, 네. 정기국회도 보이콧 되고 있고. 네, 맞습니다. MBC 사장 체포 관련해가지고 이제 장애투쟁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사건이. 예. 예,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는, 네. 그죠? 전체적으로 여론이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발표를 해야 제가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5당, 그러니까 모든 주요 정치 세력이죠. 이 지지층이 모두 이탈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 상황을 완전히 해결할 것 같지는 않고. 네.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6차 핵실험, 안보 위기감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고, 근데 또 정기국회는 계속 파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영남이라든지 수도권 보수층 포함해서 어느 정당도 지지하는 무당층이 급격하게 이거 해결 못하는 거 아니야? 예. 모두의 책임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정치권 전반이 이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예, 신뢰가 이제 하락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 볼까요? 네.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4.1%포인트 내린 69%로 네. 하락했습니다. 3일 이상 종합 집계 기준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60%대로 하락했는데요. 주로 떨어진 곳이 이제 보수층, 중도층, 그리고 경기 인천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울산, 충청, 그리고 60대 이상과 함께 새롭게 안보에 되게 민감한 계층이죠. 연령층이죠. 20대에서도 네.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신보수층이라고 하는 네. 20대, 군대 가야 되는 세대이기도 하고. 네. 근데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진보층에서는 오히려 결집했습니다. 호남도 마찬가지고 TK도 소폭 결집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높거나 부정평가보다 우세한 상황입니다. 69이긴 한데 앞에 6자가 붙었으니까요. 예, 70과 69가 이제 느낌이 다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60%대로 주중이긴 하지만. 네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그 문재인 지지도의 탄력 특성을 보면 이건 이제 곧 회복하긴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69%로 처음으로 떨어졌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당들도 다 같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을 포함해서 정의당까지 원내 5당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50%대는 유지를 했습니다. 50.7%를 기록해서요. 근데 0.6%포인트 하락해서 3주째 완만하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죠. 그리고 MBC 사장 체포영장에 항의하면서 장애투쟁을 나섰는데 역시 0.9%포인트 하락해서 15.5%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장애투쟁을 이제 반전의 기회 혹은 지지자 결집의 기회로 삼았는데 오히려 본인들의 지지세를 꺾어버렸어요, 스스로. 예. 안보 위기가 있을 땐 국민들조차도 전부 다 합심해야 된다라는 정서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를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같이, 규탄선언을 같이 하고, 그게 이제 오히려 했다고 한다면은, 올라갔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민주당이나 지금 정부에서, 네. 사실은 북핵에 관해서 뾰족한 수를 내놓을 방안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방안이 없다 보니까 이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투쟁을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보수층들은 이쪽으로 다시 맞습니다. 결집할 수도 있죠. 거의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장애로 나가버린 바람에 지지율이 꺾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은요? 예, 바른정당은 이해운 대표 사퇴에 대한 요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소폭 하락했지만 6.3%로 하락했고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어제부터 4박 5일인가요? 10일까지 광주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호남 홀대 주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2주째 하락세가 지속돼서 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호남에서는 14.3%에서 10.8%로 오히려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그 주장이 호남 홀대론이에요. 예. 네. 그걸로 효과를 본 적도 있죠. 근데 지금 현 정권에서 호남 홀대를 주장하는 게 지금 안철수 대표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국민의당에서 며칠 전부터 전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프레임인데 그러다 이제 아마 지지율을 반등시킬 소재를 찾다가 이걸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 생각인 것이 지지율로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만 호남 사람분들이 자존심을 오히려 건들 것 같아요. 아니 뭐 지금 여기서 호남 홀대를 주장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예, SOC 예산이 줄은 것은 호남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줄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복지 예산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제 소위 쉽게 말해서 도로 건설하고 다리 지어주고 네. 이런 선심전 정책 이제 안 하고 네. 뭐 이런 정책의 전환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지역도 다 SOC가 떨어졌는데 유독 여기서 딱 뽑아서 호남 홀대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니까 이거는 예전과는 다르게 거꾸로 역효과가 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네, 이번 주 내일도 오늘 조사도 있고 내일 조사도 있어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호남이 조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런 물론 뭐 여러 가지 프레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호남 홀대를 들고 나온다는 게 호남인들한테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내용인데 제가 그렇죠. 보기에. 국내적으로 되게 엄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진보층과 네. 20대에서 하락해서 5.4%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고, 예. 문재인 대통령 생각보다 덜 떨어졌네요. 전 4%밖에 안 떨어졌어요. 예, 예전에 한번 6%포인트가 떨어졌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있었죠. 네, 그때 초반에. 1차 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6%포인트 떨어졌는데 요번엔 4.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최고치였던 게 몇 %대죠? 70%, 임기 기간 동안에 70%를 넘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60% 중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높죠? 예. 네,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예. 예,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건 다음 주 조초되면 계속 이어질 건지 아니면 주춤하게 될 건지 정리가 될 건지. 정기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그 논란이 이런저런 논란이 여야 간에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무당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마저 알려주면, 예, 저희만 조사하는 현안은 어떤 겁니까, 이번에? 예, 요번에는 지난 4일 KBS, MBC 양대 공영방송 노조가 파업을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 MBC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경영진 퇴진이라는 주장에 대한 국민 공감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아하, 예. 네, 그래서 공감한다라는 응답이 66.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 3명 중 2명이 공감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24.5%.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응답이 약 3배에 가까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진보 보수 지형도에 가까운 답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보 보수의 지형으로 가깝지만 중도층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계층들이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 보수를 제외하고 공감한다는 응답이 상당히 많아서 전반적으로 국민 여론들 같은 경우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예, 모든 지역이 공감한다는 그 여론이 높았습니다. 모든 호남이 지역에서. 77% 가장 높았고요. 연령대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를 포함을 해서 특히 40대 같은 경우는 70%대의 공감도가 나왔고요. 그 진보층은 88%, 중도층은 68%. 그럼 민주당을 비롯해서 정의당, 국민의당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 그러니까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분들도 공감한다는 여론이 되게 매우 높거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65%가 나왔고요. 바른정당 역시 절반의 50%가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바른정당은 그래도 절반 가까이 되네요. 예, 네. 공감. 나머지는 공감한다는 얘기니까. 여러 다른 현안 조사라든지 정례 조사를 보면 바른정당의 지지층들이 조금씩 보수적인 응답을 내놓고 있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수 정당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는 이 방송 정상화 퇴진, 경영진 퇴진 주장에 대해서 66%가 공감한다. 네, 그렇습니다. 방송이 어떻게 변해왔고 망가진 걸 봐왔으니까요. 사실 30, 40대는 특히 70대가 아니라 40대가 이렇게 높은 것은 이분들 지난 10여 년간 그러니까 이 지난 10여 년을 비교하려면 또 그 이전 10여 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0대는 20대, 30대에 그걸 겪었거든요. 네. 겪어서 그 이전 10년은 어땠는데 그 이후 10년은 어땠는지 비교해서 비정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층, 이 40대라서 제가 보기엔 40대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네.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렇습니다. 네, 방송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본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은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전 국민의 70%에 이른다. 40대에서는 특히. 전 국민, 전연령에서는 66%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사는 저희가 유일하게 했습니다. 자, 조사 결과는요? 네, 대통령 정당 지도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6일 사흘 동안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최종 완전 응답자는 1,528명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고 응답률은 3.7%포인트였습니다. 3.7%였습니다. 현안 조사는 역시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어제 하루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최종 완전 응답자는 521명이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 응답률은 3.4%입니다. 네,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요? 사실 들어오지도 않는데. 정당 지도 조사만 얘기를 하면 되고 현안 조사는 알려드리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네. 그래도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녹음해 주세요, 앞으로. 자,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주째 완만하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죠. 그리고 MBC 사장 체포영장에 항의하면서 장애투쟁을 나섰는데 역시 0.9%포인트 하락해서 15.5%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장애투쟁을 이제 반전의 기회 혹은 지지자 결집의 기회로 삼았는데 오히려 본인들의 지지세를 꺾어버렸어요, 스스로. 예. 예, 안보 위기가 있을 땐 국민들조차도 전부 다 합심해야 된다라는 정서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를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같이, 규탄선언을 같이 하고, 그게 이제 예, 오히려 했다고 한다면은, 올라갔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민주당이나 지금 정부에서, 예, 사실은 북핵에 관해서 뾰족한 수를 내놓을 방안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방안이 없다 보니까 이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투쟁을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보수층들은 이쪽으로 다시 맞습니다. 결집할 수도 있죠. 거의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거꾸로는 예. 장애로 나가버린 바람에 네,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꺾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은요? 예, 바른정당은 이해운 대표 사퇴에 대한 요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소폭 하락했지만 6.3%로 하락했고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어제부터 4박 5일인가요? 10일까지 광주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호남 홀대 주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2주째 하락세가 지속돼서 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호남에서는 14.3%에서 10.8%로 오히려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그 주장이 호남 홀대론이에요. 예. 네. 그걸로 효과를 본 적도 있죠. 근데 지금 현 정권에서 호남 홀대를 주장하는 게 지금 안철수 대표만 그런 건 아닙니다. 국민의당에서 며칠 전부터 전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프레임인데 그러다 이제 아마 지지율을 반등시킬 소재를 찾다. 제가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5당, 그러니까 모든 주요 정치 세력이죠. 이 지지층이 모두 이탈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 상황을 완전히 해결할 것 같지는 않고.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6차 핵실험, 안보 위기감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고, 근데 또 정기국회는 계속 파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영남이라든지 수도권 보수층 포함해서 어느 정당도 지지하는 무당층이 급격하게 이거 증가했습니다. 해결 못하는 거 아니야? 예. 모두의 책임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정치권 전반이 이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예, 말하자면. 신뢰가 이제 하락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 볼까요?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4.1%포인트 내린 69%로 하락했습니다. 3일 이상 종합 집계 기준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60%대로 하락했는데요. 주로 떨어진 곳이 이제 보수층, 중도층, 그리고 경기 인천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울산, 충청, 그리고 60대 이상과 함께 새롭게 안보에 되게 민감한 계층이죠. 연령층이죠. 20대에서도 상당히 많이 요즘 떨어졌습니다. 신보수층이라고 하는 20대, 뭐 군대 가야 되는 세대이기도 하고. 네. 근데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진보층에서는 오히려 결집했습니다. 호남도 마찬가지고 TK도 소폭 결집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높거나 부정평가보다 우세한 상황입니다. 69이긴 한데 앞에 6자가 붙었으니까요. 예, 70과 69가 이제 느낌이 다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60%대로 주중이긴 하지만. 네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그 문재인 지지도의 탄력 특성을 보면 이건 이제 곧 회복하긴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69%로 처음으로 떨어졌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당들도 다 같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을 포함해서 정의당까지 원내 5당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50%대는 유지를 했습니다. 50.7%를 기록해서요. 근데 0.6%포인트 하락해서. 그건 마저 알려주마. 네. 통상은 주 초에 이런 여론조사가 발표되는데 저희는 주 중에 여론조사를 한번 발표하고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에서 다루지 않는 틈새에 있는 여론을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건 마저 알려주마.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계속 여론의 등락폭이라는 게 뭐 0.5, 1% 이렇게 해서 분석해서 할 내용이 없다고 항상 답답해 하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등락폭이 있을 정도의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죠? 변동이 많습니다. 네. 6차 핵실험도 있고, 네. 정기국회도 보이콧 되고 있고. 네, 맞습니다. MBC 사장 체포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장애투쟁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사건이. 예. 예,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는. 네. 그죠? 전체적으로 여론이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발표를 해야 돼요.